주시노다. 주원님 보슬레 367 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걸을만 하세요? 이 미사 이제 함께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탄핵을 염원하면서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성원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순례단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청하고 또 아울러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안 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주인데요. 파주가 의정부 교구 파주시 전체가 8지구입니다. 제가 8지구장 신부고요. 정의평화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미사 도구 챙겨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신부님께서 미사 하라고 그래서 또 특별한 축복의 미사가 제 개인적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사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딱 주일미사 분량만큼만 강론을 해야겠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요. 여전히 탈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원전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탈핵을 선언했으니까 정부가. 근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문제가 더 꼬인 측면이 큽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 핵발전소 정책은 흔히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신고리 오리코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을 가지고 이제 탈핵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실상은 어떤가 하면 탈핵과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핵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지금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취임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부산에 가서 그렇게 했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정지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딱 현재까지 탈핵으로 행보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는 건설 중이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월 1일 날 설 바로 앞두고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상업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또 곧 울진에서 짓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 운영 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과 산자부의 행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짓겠다고 하지만 핵발전소 이제 수출하겠다 라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 총리가 왔죠. 모디라고 하는 분이. 그 회담할 때 그쪽에 담당하는 뭐 차관인가 뭐 하는 사람이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해서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할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또 백지화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영독하고 삼척의 핵발전소의 후속 조치가 고시를 이제 해제해야 되는데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완결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완결이 안 됐어요,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명색이 탈핵인데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핵산업계는 탈원전 반대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계속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울진의 3, 4호 신한울 3, 4호기 이미 죽인 건데 계획을 그거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하고 서명을 무려 30몇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30몇만 명 서명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2년 전인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할 때 막 길을 쓰고 해가지고 겨우 30몇만 명 해서 청와대에 갖다 줬습니다. 또 탈핵을 선언만 했지 지금 핵발전소 늘어가는 이 정부에 대해서 탈핵 진영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전폭적인 지지나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고 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에 오히려 지금 기회가 더 좋은 겁니다. 조만간 빠르면 내년이면 원전 내 임시 저장소에 그동안 쌓아온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자체가 핵발전소에 핵사고가 나지 않아도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핵발전은 어떤 경우에든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근원적 한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죠. 이걸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넘어섰으면 바로 물러나는 것이, 탈핵을 하는 것이 도리고 겸손입니다. 그런데 핵발전에 대한 주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핵발전의 주장을 멈추지 않을까? 탄핵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분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생명의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운운을 하면서 탈핵을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밑바닥을 파보면 자본이 자기의 논리를 관철하고 있는 겁니다. 핵발전소는 어쨌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고 그런 한 다른 어떤 것, 생명이고 안전이고 모두 부차적이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입니다. 자본의 논리예요. 이게 약간 무서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지금 뭐 한 200조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핵사고를 가지고. 그게 바로 자본의 논리입니다. 핵발전소도 똑같은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 태안화력발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 죽고 나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비정규직 노동이 각종 형태로 확대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비정규직 노동이 자본이 자신의 논리를 관철하는데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발전소도 똑같은 거죠.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 자본의 논리가 이 발전 산업계에도 그대로 아주 도도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자신의 논리를 관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물론 자본을 이렇게 굴려서 운영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사실 자본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자본의 논리를 노예처럼 기계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예수님의 말씀이 21세기 오늘 우리의 현실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핵발전소의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경제성이 아니고 안전과 생명이냐 돈이냐 이 대결입니다. 탈핵운동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오늘 이 자본의 폭주에 반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핵운동은 정의의 운동입니다. 정의의 실천이에요. 오늘 복음을 우리가 좀 보면 조금 이 탈핵 문제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묵뚱거리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은 자비에 관한 것이죠. 일독서도 자비에 관한 거고 이 자비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원수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자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비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자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자비 이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 자비고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성격의 자비는 필연적으로 이런 사랑의 실천은 필연적으로 정의의 행태를 띠게 됩니다. 자비가 사회의 정의의 행태가 될 때 자비는 비로소 그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의 행복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탈핵운동은 오늘 우리 사회 이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비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탈핵운동, 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고 자본의 논리를 배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가장 필요한 정의의 실천, 오늘 복음의 이야기로 하면 자비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탈핵운동이 단순한 핵발전소 반대가 아니고 그 뿌리에는 이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이 자본과 싸우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면 재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들과 당시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지상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이 순례 기간 동안 함께 하신 모든 사람들과 자연 피조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367구간) 순례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것이죠. 탈핵운동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핵운동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순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이 탈핵운동은 아주 특별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탈핵운동을 하면서 자기 지역 막아내는 건 열심히들 했어요. 뭐 어느 나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 전체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행렬이 자기네 나라를 한 바퀴 뺑 돈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고리에서 시작해서 동해안을 타고 이러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그 다음에 갔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기도의 방벽으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으면서. 그런데 그 방식이 특별한 사람 몇이서 나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구간순례라고 하는, 구간순례가 이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구간을 걸을 분들이 모여서 한 구간 걷고 다 집에 갑니다. 일부는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여요. 그렇게 한 순례가 오늘 몇 번째냐 하면 서울 지날 때 365번을 지나서 오늘이 367구간 순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순례는 여기에 계시는 367구간 순례단원들이 오늘 이 금촌 이동성당에서 이곳 임지각까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2019 겨울 순례는요. 이것을 우리가 참 그 탈핵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했다고 하면 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런 얘기죠. 오라고 했는데 말귀 그러니까 알아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만 오늘 알아듣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하느님, 저희를 핵의 위험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얘들아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햇발 져서 빨리 꺼라. 그 나의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 선포하는 파견된 제자의 삶으로 순례를 한 것이 오늘의 순례다. 그 순례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핵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례단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 올해 아마 그 정부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해서 뭐 공로나 뭐 이런 또 가져갈 할 모양인데요. 하는 건 좋은데 그 핵발전소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월 6일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합니다. 3월 6일 오전 11시.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혹시 서울에 그 근처에 사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20층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죠? 후쿠시마 사고 8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11일 당일은 월요일이고요. 행사를 저희들이 3월 9일 토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길어요, 그날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참가하셔도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행진이 있습니다. 행진은 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마포대교 건너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합니다. 행사명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 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입니다. 그래서 그 행진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를 엽니다. 탈핵 부스를. 거기 또 와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충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서명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아까 시민선언 그런 것도 SNS 같은 데 보면 떠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 서명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27 평화 띠입기 운동 파주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분입니다.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으로 누가 제안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를 우리 민간이 손에 손을 잡고 DMZ 구간을 쭉 서보자. 그래서 한반도의 허리를 우리가 쭉 서서 전 세계인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는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이것을 4월 27일 날 강화에서 고성까지 민통선 라인을 쭉 손에 손을 잡고 쓰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본부가 꾸려지고 있고요. 파주는 어제 발대식을 해가지고 파주는 5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주 구간에 출판단지부터 장남교까지 5만 명이 쭉 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가셔서 4월 27일 날은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DMZ로 소풍 온다 라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일정표에다 써놓으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도 4월 27일 날은 평화의 추억을 남기는 민통선 구간 DMZ로 소풍 가는 날이다 라고 두루누루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정년 수도의 정병철 수사라고 합니다. 2015년에 추운 겨울날 장성에서 우리 성 교수님을 원수처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코에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틀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 핵 발전소 핵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이거 한 번 뚜껑이 열리면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 초토화되죠.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그 당시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한 1년 후에는 탈핵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탈핵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룹 스터디 연구 발표도 하고 핵 폐기물이나 아니면 핵 발전소에 대한 이론적인 거 공부하면서 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운동은 정말로 필요한 운동이구나.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하면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우리 핵 없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순례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제주도부터 시작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전 구간을 잘 하지 못했어도 중간에 한 서너 번 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특별히 이번 구간에는 이렇게 너무 느끼는 것이 많고 또 쉽게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또 쉽게 우리가 이거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그룹 스터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그룹 스터디를 좀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단들이 10명을 제가 같이 이렇게 모셔다 놓고 와서 기뻤고
저도 후쿠시마 사건 보면서 얼마나 후쿠시마 사건이 우리한테 정말 큰 피해를 주는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넓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나 포항이 날아가면 약 한 350만 명이 다 피해를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함께하기 위해서 송 교수님이 한 2번 만나셨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함께 이 운동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정말 핵 저지를 위해서 힘껏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하루 이상씩 참석을 계속했었는데요. 탈핵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 다 같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함께 신경 쓰자. 중국은 어려우니까 일본과 함께, 그래서 한일 탈핵 평화 순례도 있고 함께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활동을 주로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지만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우리나라 남쪽의 국토를 또 핵발전소와 관련된 곳을 다 돌았습니다. 탈핵의 의미는 핵발전소의 문제도 있지만 핵으로 인한 모든 피해로부터,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이게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탈핵 희망으로부터 탈핵 평화로, 모든 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고, 이 파주 임진각에서부터가 아니라 좀 더 북쪽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발전소는 반드시 핵무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생각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 겨울 탈핵 희망 국토 도보순례단 임진각 도착 기자회견문. 한반도를 넘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오늘 임진각에 서 있는 우리 탈핵 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은 2013년 6월 6일 고리 1호기 앞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여름과 겨울 30일 내외의 순례길을 13차에 걸쳐 이어오고 있다. 올해 겨울 순례는 지난 1월 11일 한라산 백록담에서 시작하여 12일간 제주를 일주하고 영광 핵발전소를 걸쳐 전주, 천안, 성암, 성남, 서울 광화문 등을 지나 백두산을 오르는 날을 기리며 임진각에 도착하였다. 오늘 이곳 임진각까지 탈핵 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이 걸은 날수가 367일이고 그 거리는 6,660.5km에 이른다. 그 많은 날, 그 많은 거리를 걸은 것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탈핵의 희망을 전 국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올해 특별히 제주에서 탈핵 순례를 시작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올해 2019년은 일제가 우리의 국권 강탈과 포갑 통치에 2천만 결의가 거족적으로 일어나 항쟁했던 3.1혁명 100주년이고 독립선언의 후속 조치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올해 탈핵 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은 한라에서 벽두를 넘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 세계는 핵발전소와 핵무기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국내적으로는 3.1 항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남북의 핵발전소와 핵무기 철폐는 물론
에너지 자주의 길을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모은 것이다. 우리와 전 세계인은 지난해 9월 20일 남북 정상 내외가 백두산 천지 앞에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올린 모습을 벅찬 가슴을 안고 지켜보면서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는구나 탄성을 질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화답하여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한라산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는 감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맞이하겠다는 열망은 여전하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물론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 간의 만남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남북 8천만 결연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향한 담대한 꿈을 꾸도록 해주었다. 그 후 남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견해 차이로 인하여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상호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2월 27일, 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탈핵 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지구상에서 핵 전쟁의 망상은 버려야 한다.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길은 인류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전 세계의 핵발전소는 물론이고 핵무기도 폐기하여 전 세계인들이 핵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진정한 인류 평화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다. 탈핵 희망 국토 순례단은 지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으며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핵발전소를 짓고 핵발전에 의해 에너지를 얻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걸음은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사용 후 핵폐기물의 재처리 중단과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는 발걸음이었다. 정부가 20여 년 동안 약 6,800억 원을 들여 개발해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증시설 건설을 위한 초기 설계를 중단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원전 마피아들은 핵발전이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등 거짓 홍보를 흘리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핵발전소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 가득 쌓여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발전소를 짓고 핵 폐기물들을 만들어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계속 늘어나는 핵 폐기물의 양산을 방지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발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보다 속도감 있는 탈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탈핵 정책의 기초를 변경하고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가 잘 이루어져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 전 세계가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염원한다. 하나, 남북미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지지하며 완전한 비핵화는
핵발전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한국 탈핵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 정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2019년 2월 24일 탈핵 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